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떻게 전해주실 건가요? 부산에서 한밤에 만취 화물차가 43km 도주국과 또 타이어가 터진 줄도 모른 20대 만취 여성 운전자가 역주행 끝에 붙잡혔고요. 네. 또 음주 뺑소니 판사는 감봉이고요. 또 음주 운전한 공무원은 해임이 됐고요. 그래서 음주 뺑소니범에게 또 징역 6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 수소 시내버스 6대 시범사업 도시에 6대 시범도시 사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먼저 구이동 인사사고로 70대 만취 운전자가 긴급 체포가 됐고요. 네. 음주 사고를 살인행위로 보지만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이 부산 지역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계속 그런데 부산 네. 지역이 좀 많이 좀 심한 것 심각하죠.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임상호 씨도 이제 숨졌고, 맞습니다. 근데 두 명의 목숨을 빼앗고 또 당시 그 6명을 다치게 했던 70대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 그때 당시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난 2일 밤 부산에서는요, 만취한 화물차가 사고 도주하자 30여 분간 약 43km를 뒤쫓는 도주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찰차 4대와 협공한 그런 시민 차량에 에워싸인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은 0.165%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만취한 20대 여성 운전자는요, 자신의 차에서 빠져나간 타이어가 없는지도 모르고 역주행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먼저 운명을 좀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또 빌어보겠습니다. 네. 자, 2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이 차 타이어가 터져서 날아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운전하는 상태라니까 결국은 역주행까지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이 경우 자칫해서 사고를 내도 네. 인지를 못하면 또 도주, 뺑소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일 밤 부산 지역 만취 여성 운전자는요, 펑크난 타이어가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졌는데 이걸 의식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온천동 일방 통행로를 200m 정도 역주행하다가 이 스포티지는 이제 결국 부산 경찰청 소속 순찰차가 가로막아서 사고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지만 체포 당시 오른쪽 앞바퀴가에는 이제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네. 휠만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초과한 0.194% 상태라, 만약 그 사고를 냈고 또 이를 감지 못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뺑소니 사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없는 능력 부재도 원인이 네. 될 것 같은데요. 음주 뺑소니 가상 20대 가족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늦은 밤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10대 가정이 뺑소니차에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죠. 네. 두 아이를 위한 보금자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던 이 젊은이는 참 참담한 사고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구시 서구 교차로 사고 현장 주변에는요, 당시 안전모와 또 충격으로 부셔졌던 그 차량 파편 등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뺑소니범을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마주오던 차량에 부딪힌 충격으로 오토바이는 탔던 사람은 이제 3m 정도 튕겨진 이런 흔적도 많이 참고가 됐지만, 네. 결국 그 체포된 운전자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1%인 만취 상태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이제 확인됐습니다. 네. 근데 당시 사고 직후에 달아났던 승용차 운전자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게 붙잡히긴 했는데요. 네. 이 비슷한 보행 사고가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5월 그 혈중 알코올 농도 0.104%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울산 남구 고속도로 상거리 교차로의 인사사고인데요. 네. 10월 말에 이런 지난달이죠,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에게 징역 6년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울산 법정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또 이전에 있었던 그 음주운전 처벌 경력에 네. 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인정한 건데요. 하지만 이제 또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판사들은 벌금과 감봉 처분을 받고 같은 식구인 법원 공무원은 해임된 이상한 논리와 잣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네, 이 법은 무조건 공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특히나 음주 뺑소니는 더더욱이나 성역 없어야 하는데도 네. 판사는 감복 처분을 받고 공무원은 해임이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판사와 법원 공무원 범죄 징을
국제법제위원회 국회의원이 밝혀 네. 여기에 수도권의 한 지원의 법원 주사부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해 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세상이 시끄러웠던 인천지법 부장 판사께서는 네네. 벌금 800만 원과 감옥 징계 처분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이제 판사 처분도 300만 원과 400만 원에 또 서면 공고나 잣대와 이런 난시한 판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 운전자처럼 사고 부담금을 물리는 시대가 열려서 앞으로는 좀 더 무거운 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은 공정해야 되겠죠. 네. 자, 검거된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 보험금 지급 때처럼요. 네. 이 사고 부담금이라고 하죠. 네. 사고 부담금이 적용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그 자동차 손해배상 보전법은 현재 음주와 무면허 이 운전자 100만 원, 네. 내고의 상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는 이런 사고 부담금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사고 부담금 규정을 확대 적용한 건데요. 또 하나는 보험개발원의 기준에 따르면 국산차와는 달리 외제차의 경우는요, 보험사들이 임의로 정하는 그 강가 상각률 반영도 이런 통합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제차의 보험가액 기준인 차량가액 모두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보험개발원의 기준을 적용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BMW 화재로 징벌적 처분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네. 위험한 결함과 반복되는 잦은 고장을 보상하는 네. 흔히 이제 레몬법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나요? 맞습니다. 지난달 16일 심의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 레몬법으로 불리는 이제 소비자보호법이 이제 가동이 됩니다. 이제 오렌지로 포장된 레몬의 신맛에서 유래됐던 안전과 직결되는 불량 자동차의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데 있습니다. 네. 한국형 레몬법은 새 차인데 주행 중에 엔진이 멈추거나 이런 또 위험한 상황, 또 동일 고장이 계속 반복될 경우 다른 차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되는 것인데요. 네. 이 제도에도 화재 보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 참 난감하네요. 근데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연평균 5,200여 대, 네. 하루에 14.5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정도의 차가 화재로 전소되는데 화재 대부분이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차량 화재 원인 규명은 보험개발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제조사 판정 결과가 3자 일치할 때 제작사 결함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레몬법에서 화재 보상은 이런 전제 조건들을 약화한 정도는 되겠죠. 말씀처럼 화재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런 특성 때문에 사실상 원인 규명은 물론이고 발화된 지점 찾기도 거의가 불가능한 그런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소비자 권리 강화 이런 의미 속에서 기대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보상 차원에서 교환된 차는 취득세를 면제시켜 주나요? 네, 1975년 미국에서 시작된 레몬법처럼요. 우리도 신차 교환 때 면제되는 취득세 제세 공도 이미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환불 중재 기준인 자동차 안전 또 하자심의위원회의 이런 구성 요건과 운영 사항에서도 50인 이내의 구성 인원과 또 중재와 제작 결함 심의에 필요한 기술의 지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보유자 전문가가 네. 2분의 1 이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이 5배 높이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요, 앞으로 괄목한 개가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정부 결함 소명 책임을 제작소로 이제 앞으로 전환하게 되고요.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하게 되면 강제 니콜과 과태료 부과 등의 개정안 대표 발의 역시 앞으로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차량 구매 1년 후 이내로 제한된 그런 계약서에서 어떻게 녹여내냐에 따라서 그 위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핵심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수소 시내버스 창원 소식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하기로 하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